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복지 정보를 전해드리는 복지천사TV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챙기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이나 정보 부족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강 관련 혜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 상태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응급 상황에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모르고 지나친다고 하네요. 오늘은 몰라서 못 받는 정부의 건강 지원 사업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혼자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뿐만 아니라 부모님 세대에서도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문제는 혼자 지내다 보면 건강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큰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건강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 지원이라고 하면 소득 기준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소득 기준 없이 지원되는 사업도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 중 하나입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는 말 그대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집안에 응급 호출기와 화재 감지기가 설치되는데 응급 호출기는 버튼만 누르면 바로 119로 연결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화재 감지기는 집안의 연기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가 접수되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라면 특히 안전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 서비스가 있다면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해도 빠르게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활동량 감지기도 함께 설치됩니다. 이 장치는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보호자나 관련 기관에 알림을 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만약 집안에서 갑자기 쓰러졌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위험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부모님이 계신 분들에게는 특히 유용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입 감지기도 지원됩니다. 출입 감지기는 집안에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감지하여 일정 시간 동안 출입이 없을 경우 이상 신호를 보내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혼자 사는 분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라는 장치도 함께 제공되는데 이 장치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리 등록해둔 비상연락처나 119로 자동 연결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주민센터 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일정 절차를 거치면 집 안에 필요한 장비가 설치되고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는 분들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분들이라면 119 안심콜 서비스도 함께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는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인의 건강 정보를 119에 미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복용하는 약물, 기저질환,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두면 119에 신고했을 때 바로 해당 정보가 구급대원에게 전달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었을 때 119구급대원이 환자의 건강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보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어 가족에게도 신속하게 연락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모든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간단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평소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처럼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은 가족이 있다면 꼭 신청을 권장해야 합니다. 정부의 건강지원 사업은 단순히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춘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면 금전적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운영 중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 하나가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건강을 위해 꾸준히 관리하면 정부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되는데, 예를 들어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를 정상 범위로 관리하는 데 성공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포인트 형태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정 걸음수를 달성하거나 체중이나 혈압을 목표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경우 혹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고 건강을 개선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추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건강 목표를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걸음수 관리, 혈압, 혈당 자가, 측정, 건강상담 참여 등 간단한 노력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매우 유용합니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한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은 한번 발생하면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병원비 부담이 크고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아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동네 의원에서 만성질환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용하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정기적인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병과 관련된 검사 비용, 재진 진찰료 등의 본인 부담금이 경감됩니다. 이를 통해 부담 없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조기에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건강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면 동네 의원을 방문하여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진료비 부담이 걱정되거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바쁜 일정으로 병원을 자주 찾기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지원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개인별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안전 지원입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집안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둘째, 사회 참여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외부 활동을 도와주거나 소규모 모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셋째, 생활교육입니다. 건강관리 방법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 등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넷째,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가사 지원, 식사 준비 등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청 후 최대 12개월 동안 제공되며 매달 바우처 형태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어르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보다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안마 바우처 사업도 있습니다. 근골격계나 신경계, 순환계 질환을 가진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주 1회, 월 4회까지 받을 수 있고 연간 최대 48회까지 지원됩니다. 안마 서비스는 국가에서 인증한 자격을 가진 안마사가 제공하며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 개선, 통증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통증이나 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중위
기초소득 14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부 대상자는 연령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진행하며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후 일정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강 지원 사업은 단순히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제도가 있어도 모르고 지나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각 지원 사업마다 신청 기간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 가족, 주변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응급안전서비스나 119 안심콜을 신청하고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가족이 있다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나 안마 바우처 같은 혜택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하지만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내 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을 잘 챙기시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